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행부 파트너 이시민 대표입니다. 자, 그럼 2부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또 캐저 씨와 함께 하고 있는 ETF에 대한 또 영상인데요. 자, 2부에서는 2022년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또 ETF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또 유망한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3가지를 좀 준비를 해오셨는데 첫 번째부터 좀 알아볼까요? 뭐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네. 예,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이 또 핫하잖아요. 엄청 핫하죠. 예, 전기차가 핫한 만큼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도 되게 핫하거든요. 네. 예, 그거를 좀 말씀드려 볼 건데, 종목은 이제 LIT라는 ETF입니다. 네네. 앞에 읽어보시면 글로벌 X 리튬 앤 배터리 테크 ETF라고. 참고적으로 미래에셋에서 만든 거예요. 네네. 미래에셋이 이제 글로벌 X라고 이제 그런 표현, 해외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 X, 예, 리튬 앤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동향을 좀 보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만들어 왔는데, 네. 이제는 전기차 업체들, 네. 전기차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들이라고 하죠, 그냥. 네. 그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터리 업체와의 어떤 그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주도권을 잡고 싶은. 그러니까 자동차는 내가 다 만들었는데 배터리가 보통 비중이 한 40% 정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쟤들한테 주도권을 주고 끌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업체들도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배터리 회사보다는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2차 전지 원료가 되는 리튬 업체들이 있거든요. 아.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럼 더 위로 간 거네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리튬을 그냥 배터리 업체들만 납품을 했는데 네네. 자동차 업체도 납품을 하는 거죠. 어. 자기들은 경쟁을 하지만 이 원자재 소재 업체는 그 양쪽으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만큼 예. 수요가 더 많이 나오고 예.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뭐 당연히 수익은 증가할 거고. 예, 그런 최근의 동향이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보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움직임을 얘기하면서 전기차로 이제 전면 교체하겠다라고 예. 파격적으로 얘기를 해서 예, 그렇죠. 사실 2차 전지의 강세가 확실히 좀 내년에도 강하겠다라는 가능성을 좀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또 단기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친환경 그러면 전기차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데 네. 전기차들도 워낙에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뭐 대장주가 테슬라가 있긴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일단은 그 원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 포인트를 그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기존에 배터리 만드는 업체들의 공급이 있었겠는데 이 공급을 이제는 완성차 업체들이 뺏어오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사실상 기존의 배터리 만드는 업체들의 그 실적에 좀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러면 또 막상 완성차 업체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좀 애매하다. 실질적으로 돌고 돌아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게 예. 원자재 리튬이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된 업체들을 좀 뽑아오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이제 여기도 테슬라를 이제 들어가 있었거든요. ETF에도. 네네. 10%에서 3% 수준으로 축소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만큼 리튬 생산 기업의 비중을 늘린 거고요. 그 기업이 엘버말이라는 기업. 예, 엘버말이 이제 비중이 제일 높은데, 네. 예, 무려 엘버말을 15%나 되네요. 뭐 전 세계 1위 이제 업체라고 하는데 리튬 세계 뭐 수요량의 4분의 1을 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종목이 핵심 소재니까요, 리튬이 2차 전지에. 그리고 비중을 보면 15% 이상인데 어쨌거나 비중을 아마 계속 늘려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밑으로 보면 뭐 강봉 리튬이라든가 뭐 창진 신소재 이런 중국 업체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얘네가 다 이제 소재 업체인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이런 근데 또 약간 국가는 다르긴 한데 네네네. 어쨌거나 뭐 중국 업체들도 이제 들어가 있고 물론 한국 회사들 삼성, SDI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미래셋이 만들었다 보니까 한국 업체를 좀 많이 좀 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죠. 더 잘 아니까 한국 회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소재 업체가 수혜가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는 경쟁을 하지만 거기도 납품을 하는 리튬을 납품하는 업체가
오히려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완성차 업체보다는 소재 예. 업체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그렇죠. 이제 LIT 예. ETF를 첫 번째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는 전기차 비중을 줄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왜 줄일까? 전문가들이 왜 줄이고 있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ETF도 기대가 되는데 예. 두 번째 ETF 바로 들어갈까요? 예, 역시 메타. 아까 사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예. 핫한 게 메타 예. ETF였는데 여전히 핫한 것 같아요. 음. 예, 이게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봐요. 아, 그래요? 예. 예, 이제 이게 과거에 보면 이게 뭐 AR, VR 뭐 이런 게 좀 나오면서 좀 성장하는 듯 했는데 약간 좀 이렇게 부진했었거든요, 사실은. 그쵸, 그쵸.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통신 속도가 향상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래픽 기술도 고도화되고 네. 그러면서 기술 진화가 이제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컨텐츠도 이제 서서히 이제 다양화지는 그쵸, 상황이고 그쵸. 그렇다고 본다면 메타가 이제 시작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코로나의 또 최대 수혜가 아닌가 저는 또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예, 예, 그렇죠. 다 이제 집 밖에 못 나가니까 예, 예. 집에서 사실 뭐 친구랑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소통을 하기 위한 창구가 저는 이제 메타버스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상현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말 자체가 네. 단어 자체가 매력적이잖아요. 그리고 워낙 또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영화들을 많이 예. 봤었기 때문에 저게 진짜 현실이 될까 싶은데 그게 또 현실이 점점 되고 있으니까. 그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상세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네. 단어 자체도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워낙 지금 여기에 돈을 쏟아붓고 있기 그쵸, 때문에 쏟아붓고 있죠. 예. 확실히 내년에도 예, 좀 예. 유망한 섹터군이 아닐까. 그쵸, 예. 근데 어쨌거나 뭐 컨텐츠가 좀 많이 다양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더욱더. 네네. 그러다 보면 뭐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니까. 또 거기에 이제 사실 뭐 메타가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어떤 플랫폼이잖아요. 그쵸, 그 그쵸. 세 개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네. 사실 뭐 플랫폼이 뭐 많지는 않았는데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네. 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기술도 뭐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네. 그러다 보면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냥 뭐 단순하게. 그쵸, 그쵸, 예, 그쵸. 단순하게. 네. 그러면 사실 메타버스 관련된 ETF도 많은데 예,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오신 게 예. 메타. 메타 US, 그러니까 라운드 1볼 메타버스 ETF인데 예, 운용사가 이제 라운드 1이라는 회사고요. 예, 이 회사에서 만든 거고 지금 잠깐 보면 이제 보유 종목을 좀 보시면 엔비디아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엔비디아는 사실 직접 사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쵸. 또 엔비디아만한 기업이 예. 없긴 하죠. 주가가 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300불 이상으로 계속 또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잠시 주춤할 때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가장 큰 수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그 GPU라고 하는 걸 이제 설계하고 네. 제조를 하잖아요. 네네. 2020년 이후에 이제 코인 책으로 되면서 그때 이제 수요가 확 증가를 했었고, 그쵸. 그리고 최근에 또 뭐 이 메타 관련된 것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네. 수요가 점점 증가. 한때 그 제 기억에 제가 물론 메타가라는 말이 많이 활성화라기보다는 유행하지 않았을 때 2016년 말 진짜 17년에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당시 이제 IT 업체에 다니는 그 선배가 있는데 저한테 이제 야 엔비디아 어때? 엔비디아 사야 돼. 어때가 아니라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선배. 예. 네. 왜? 그랬더니 야 이거 모자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네 제품 없어도 못 팔아 지금. 쇼티지 났다라는 거예요. 예, 그쵸.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2016년 말 17년 초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 거의 예. 10배 이상 갔겠는데요? 그쵸. 그러니까 업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들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업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근데 이제 선뜻 투자를 못 했는데, 왜 저는 그런 얘기를 흘려버렸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네. 너무. 혹시라도 그 선배분이 또 얘기해 주시면. 그러게요. 저도.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이제 제가 알게 된 거는 벌써 20년 전에 알았는데 네네. 이렇게 매력적인
회사가 될 거라고는 사실은 뭐 그때는 몰랐었고. 그렇죠. 예. 그때 사실 알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너무 볼 때마다 너무 지금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그래서 엔비디아 비중이 제일 높은 ETF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아쉬운 마음을 또 담아서. 뭐 메타가 활성화되면 또 당연히 GPU가 뭐 중요성이 더 부각을 될 거니까. 네네네. 예, 아무래도 좀 더 잘 나가지 않을까요? 뭐 단어 선택이 좀 그렇지만. 근데 보니까 비중 자체가 이제 반도체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비중 절반 이상이에요. 네, 그렇죠. 압도적으로 좀 많죠. 예. 또 최근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메타에다 뭐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때문에 여기도 이제 비중을 지금 뭐 세 번째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종목 선택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 이런 회사들이 해주는 게 운용사가 해야죠. 그게 ETF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이제 얘기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주가가 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한 주 사기도 버거울 경우가 좀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소수점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늦게 알아보고 하셨습니다. KB증권에서 소수점 매매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KB증권에서 네. 또 새롭게 시작한 소수점 매매 또 만관부 해주세요. 1,000원 이상이면 됩니다. 아, 1,000원 이상이면 돼요? 예. 오. 저도 이제 사봤는데 1,000원, 5,000원 뭐 이렇게 사봤는데 네네. 잘 사지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정기 구매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부끄럽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 또 ETF를 향해서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세 번째 ETF는 또 어떤 ETF일까요? 계속 연결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까 바이든 대통령 말씀도 하셨지만 네네. 친환경, 전기차, 친환경, 뭐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친환경 업체에다 투자를 하는 그런 ETF거든요. ICLN이라고 저번 주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뭐 최근 동향을 뭐 잠깐 말씀드리면 뭐 다 아시겠지만 뭐 환경 기후 협약 뭐 이런 얘기들, 뭐 파리 협약, 파리 기후 협약 뭐 나오잖아요. 네네. 뭐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뭐 할 거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고전적인 뭐 석유라든가 뭐 석탄이라든가 그런 에너지원은 또 그 점점 줄어들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친환경, 말 그대로 친환경, 뭐 재생에너지, 뭐 그런 회사들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ICLN이라는 회사를 갖고 왔습니다. 예. 회사가 아니라 ETF를 갖고 왔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에서 보면 2035년까지 청정 에너지에 뭐 2조 달러 이상 투자를 할 계획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통과한 예산도 절반 이상은 청정 에너지 관련된 관련된 곳에 투자하겠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그런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 그런 회사들이 수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친환경 업체들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사실 이 친환경이 바이든 정권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유럽 위주로만 좀 진행이 많이 됐었는데 바이든 정권 접어들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좀 발빠르게 뛰어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확실히 내년에도 좀 유망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ICLN이란 종목이 상당히 좀 대표적인 ETF고, 네네. 예. 또 여기 종목을 보면 베스타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업체는 친환경 터빈을 만든 그 터빈이요? 풍력 네네. 터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또 잠깐 찾아봤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야 된다 뭐 이런 뉴스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성장성이 높다라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게 그 올스테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말 그대로 재생에너지 하는 회사. 네네.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덴마크 회사인데 말씀하신 대로 유럽 쪽에서 먼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유럽 쪽 회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관련된 회사들이. 여기 보시면 뭐 그 밑에 있는 회사들도 이제 덴마크 업체고, 그리고 여기 저번 주에 장갑 또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넥스테라 에너지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예, 그 종목도 좀 편입이 돼 있죠. 예. 그러네요. 예. 미국 국가별 비중이 이제 미국이 많긴 한데 보시면 덴마크가 있잖아요. 네네네. 덴마크, 스페인. 예. 말씀하신 유럽이 어떻게 보면 뭐 미국 회사의 비중은 높지만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 조금 더 앞서갔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 회사들이 있는 거죠. 또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유럽 회사들을 직접 투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온라인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전화로 주문을 내셔야 되거든요. 수수료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편입되어 있는 ETF에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할 수 있지 않나. 제가 또 눈에 띄는 게 플러그 파워라는 기업이 제가 또 수소를 좋아해가지고 여기 또 약간 수소 대장격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야, 전체적으로 보니까 확실히 좀 찐 친환경답다라는 색깔이 좀 느껴지는 ETF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또 내년 2022년 좀 유망할 것 같은 대표적인 ETF 크게 3개를 좀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글로벌 ETF인 만큼 여러분들 좀 생소한 ETF도 있을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이 대표적인 2차전지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물론 국내 기업 위주로 보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히고 한다면 각각의 또 대장주가 속해 있는 이런 ETF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매매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ETF 투자할 때 여러분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오늘 저희가 또 잡아드렸던 보유 종목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별 또 비중은 또 얼마나 되는가 이런 부분들 또 체크하셔서 아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 이거 내가 좋게 봤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비중이 좀 있네. 그러면은 아 오케이 투자할 만만 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또 우리 또 캐저 씨 함께 ETF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ETF라는 게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네. 주식처럼 거래를 하면 되거든요. 물론 뭐 주의사항은 봐야 되겠지만 주식처럼 쉽게 그러니까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참고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고객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우리가 흔히 글로벌 ETF라는 말도 하고 해외 ETF라는 말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업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해외 ETF는 한국 시장, 한국 거래소 KRX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에 투자하는 ETF. 아, 네네. 예. 그리고 글로벌 ETF는 말 그대로 한국 이외에 해외에 상장돼서 거래된 ETF. 그래서 가끔 밤에 이런 전화가 와요. 네. 타이거 ETF를 사야 되겠다. 지금 어떻게 주문 내라. 아 이거는 국내에 있는 건데요. 그러면 해외 아니냐고. 해외 주식 해외 투자하는 건데 왜 지금 주문을 내야지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도 한 가지 주의사항인데 이제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가 있고 네네네. 해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ETF. 그러니까 뭐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그렇게 사용을 해요 일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침이 튀었네요. 또 너무 강조해서 얘기하시려다 보니까 그런 전화가 좀 많이 종종 옵니다. 설득시키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겠어요. 당장 난 사야 되니까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네. 해외인데 왜 지금 주문 낼 거야? 그러면 아니요 그거는 낮에 전화 주세요라고 하면 좀 그분들 이제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해 주셨던 KB증권에 새롭게 시작하는 또 소수점 거래 또 여러분들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겠고 또 다음에 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또 해외 주식 관련해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종목 설명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목 설명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좀 이렇게 기초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종목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열심히 연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괴롭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 관련해서 또 궁금한 섹터라든지 종목이라든지 댓글로 의견 주시면요. 제가 또 최대한 또 한번 뽑아내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같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